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자, 2020년 제1회 통합위험물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7월 26일 날 실시되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신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또 문제들이 얼마나 더 까다로워졌는지 그리고 신출을 제외한 난이도 혹은 전체적인 난이도 등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 앞으로 이런 시험 문제를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서는 새롭게 나온 문제, 신출 문제가 3문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염소산 칼륨이라는 물질과 정린이죠. 정린이 혼촉 발화할 때 그때의 반응식을 적고 이 반응으로 나오는 기체가 물과 만났을 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를 스시오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건 완전 새롭게 나온 문제였고요. 혼촉 발화는 실제 정말 오래전에 나왔던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고요. 그렇다고 이걸 다 준비할 수는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혼촉 발화 그런 그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암기를 하기에는 좀 힘이 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문제는 한번 나왔네 하고 그냥 옆으로 치워 두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는 자체 소방대 문제는 신출은 아니죠. 하지만 자체 소방대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원래 자체 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면 돼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1류 위험물을 살짝 포함시켜 놓고 1류와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자체 소방 설치하는 사업장만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출은 아니지만 문제 형태가 처음 나오는 형태로 좀 바뀌어서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혹은 벌칙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완전 신출입니다. 최근 들어서 위험물 산업기사도 그렇지만 위험물 기능장에서도 벌금이나 벌칙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 측정 방식을 적을 때 기본적으로 그 인화점 측정 결과가 몇 도씨, 온도 몇 도씨인지를 주면서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지금까지는. 이번 시험에서는 시료의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을 신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설비의 적응성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에 대해서 어떤 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어떤 것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표의 내용을 4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물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표를 아예 제시를 하고 그 표에다가 동그라미와 X를 직접 넣으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역시 신출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금 더 까다롭게 문제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훅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유제 문제인데 방유제 문제는 원래 방유제 용량 정할 때는 법에 이렇습니다. 탱크 용량의 110% 예를 들어 인화성 액체라면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방유제 용량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탱크의 내용적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워진 양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탱크의 용량과는 상관이 없죠. 물론 내용적으로부터 용량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탱크에 실제로 채워진 양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방유제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런 문제들은 내용적이 나와 있으니까 또
공간 용적도 10%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나머지가 탱크 용량이거든요. 그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탱크 용량에 대해서 110%를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그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두 문제는 관연도 기출과 똑같은 숫자의 똑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보자면 신출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출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거 처음 보는 건데라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수험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문제이면 분명하고요. 시험장에 갔을 때 수험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다들 처음 보는 문제가 몇 개 나왔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나머지 시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시험을 준비하실 때 전략을 세워보죠. 자, 어떤 전략이냐면 신출 문제가 나오면, 처음 보는 게 나오면 일단 읽지 마시고 바로 옆으로 놔두세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만 먼저 푸세요. 먼저 풀고 다 풀고 난 다음에 신출 문제를 봐도 시간 2시간이거든요. 충분하니까, 시간 안 모자라니까 시험 준비하는 방법은, 시험 치는 방법은 신출은 무조건 제외하고 문제를 푸십시오. 확실하게 아는 것도 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방식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번 시험에서 신출 제외하면 실제 합격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60점, 65점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60점이 못 나오는 경우라면 신출 때문이 아니라 그 압박감 때문에 혹은 실수 때문입니다. 실기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아는 문제도 실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신출 일단 먼저 풀지 말고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실수한 게 없나를 좀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시험 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2020년도 제3회 그리고 제4회 시험, 실기시험 2번 남았거든요. 자, 올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해를 만드시면서 우리 이 1, 2회 통합 위험을 상대 실기시험 문제 분석해봄으로써 이 분석을 통해서 다음 시험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